네, 안녕하세요. 유아 멀티미디어 수업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또 2주차가 지났는데도 아직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들이 진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 비대면 수업의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실에 앉아서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면을 통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염두에 이렇게 어떤 마음들이, 다양한 마음들이 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같이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강의에 참고를 하실 때 저도 이렇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제 식대로 하면 되게 편하긴 하겠지만 교재의 그 프로세스를 좀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여러 가지 계획안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따라 하시면서 조금 궁금한 부분들은 일단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 E클래스의 그 질의를 통해서 제가 해결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분 시간에는요, 표를 이용해서 주간 계획안을 만드는 부분들을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표라는 것이 문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표는 복잡한 내용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주는데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요, 이 표를 활용해서 유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간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 시간에는 당장 어떤 결과물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이런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새롭게 하려면 힘들고, 저희가 예시 파일이나 만들고자 하는 것들도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내용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순차적으로 따라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도 처음 한번 해보고 절대 이 기능이 저한테 익숙해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능들을 기억해 두고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제출하거나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이렇게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이 기능이 진짜 내가 사용하는 기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배워야 될 거는요, 이 표 만들기 기능을 통해서 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표 안에 있는 셀들을 합치거나 나누는 기능을 이용해서 셀 모양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줄이나 칸을 추가해 이용해서 표의 줄이나 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기능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표는 테두리나 선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데, 이 테두리나 선의 속성을 바꿈으로써 내가 원하는 모양의 표나 표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표의 이 셀 테두리 배경 기능에서 배경색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기능들을 종합하여 내가 원하는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것까지가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표를 만드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표의 기능에서 내가 원하는 칸수를 헤아려서 만드는 방법, 또 한편으로는 표 만들기를 클릭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줄과 칸의 개수를 내가 설정을 해서 만드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위에 보시면 입력이라는 곳에 이렇게 표가 또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눌러보시면 예전에는 메뉴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더 많았는데 프로그램들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아이콘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표라는 것이 문서에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입력의 이 탭 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여 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표에 이 기능들을 또 보시면요, 여러 가지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항 있다. 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6줄 6칸 이렇게 만들면요, 이렇게 위에 표가 만들어지게 되면 또 새로운 속성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제가 한번 조금씩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를 선택을 하셔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표의 속성, 표 테두리, 배경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변할 때는 각 셀마다 적용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일단 테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셀의 테두리를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종류, 원하는 종류대로 바꿀 수 있죠. 네. 한번 제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 테두리를 이렇게 바꾸면 적용. 보이시나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또다시 이 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바꾸고 싶다 하시면 주의하실 게 있는데, 방금 적용을 누르고 우리는 바깥쪽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바깥쪽을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심으로써 다시 해제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다시 또 바꾸어서 안쪽을 바꿔주신다면 또 다시 적용. 그러니까 이렇게 이 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러가지 속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속성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모두를 클릭을 하고 적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이 표의 속성, 아까 전에 저희 학습 목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바꿀 때는 제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색이고요. 색은 이 면색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노란색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걸 만약에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무늬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 모양을 이렇게 한다면 조금씩 바뀌게 되죠. 보시나요?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죠. 무늬가 들어간 모양에 따라 이 색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표의 배경을 한 색깔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을 바꿀 때 내가 원하는 시작 색깔을 내가 원하는 걸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빨간색으로 하고 끝나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고 난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죠. 가로도 적용할 수도 있고 오른쪽 대각선에서도 적용할 수도 있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플래시하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걸 한번 보셔도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배경 자체를 그림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림은 이제 어떤 그림을 가져오셔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그냥 삽입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채우기 유형이 되게 많은데요. 보시면 크게 맞추어서 가운데 위로, 위쪽 위로 바둑판식 문서에 포함을 해서 설정 이렇게 또 하면서 그림을 선택을 하고 색채우기 없음을 하고 그림으로 만약에 간다면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제가 선택한 그림으로 바뀐 것이 이렇게 배경들의 각 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일단 당장은 색깔을 바꿀 건 아니라서 지금 제가 한 건 다시 이제 컨트롤 Z를 눌러서 제가 원하는 숫자대로 바꾼 겁니다. 한 가지 아직 안 한 게 있네요.
만약 예를 들어서 또다시 셀을 선택을 하고 우클릭을 해서 테두리 배경 엑셀마다 해서 또 어떤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대각선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표를 만들 때 대각선을 풀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나누는 부분들입니다. 대각선의 방향, 중심선, 선택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기본적인 표에 대한 그 기능을 먼저 설명을 했고요. 오늘 뭐 한번 저희가 만들 주간 계획안을 만들기를 저희가 오늘 완성해야 될 모양은 이 모양입니다. 과연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떤 부분들이 먼저 눈에 띄시나요? 당장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녹화 프로그램이랑 한글이랑 프로그램이 여러 개 실행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컴퓨터가 느린 상태에서 진행돼서 혹시나 보시면서 답답한 게 있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표의 테두리 색깔이 바뀌어 있고요. 표의 배경에도 색상을 바꾸게 되었고요.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셀의 크기가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 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오늘 방금 제가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적용해서 만든다면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닐 수 있겠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 모양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완성본이랑 비교를 하면서 가더라도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반 이름, 생활 주제, 저는 일단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로쳐 저 내용을 타이핑 하셔서 넣는 걸 일단은 권해드립니다. 근데 일단 아까 전에 완성본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옆으로 지금 6칸을 만들었지만 이 칸에서는 총 4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얘들을 합쳐야 되고 얘들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내용을 집어넣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 둘을 합치기, 셀을 합치는 기능에는요 이 두 개를 클릭하시고 위에 보셔도 있고요. 우클릭을 해보시면요 셀 합치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M을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키보드에 M 클릭하시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제가 표 작업을 할 때는 단축키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나누기는 S, 합치기는 M,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하시는 작업 속도에서 생각보다 많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표의 내용을 가져오실 때는 내용만 가져오실 때는 내용만 덮어쓰기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빠르게 표에다가 집어넣으실 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조금 입력을 할 건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제 작업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실까봐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끼워 넣는 거는 녹화를 중지하고 제가 파일을 작성하고 난 다음 다시 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란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이제 완성본 파일을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지금 작업 중인 파일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렇게 또 합쳐서 진행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밑에는 날짜와 요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날짜와 요일 이 내용을 한번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게 활동 소주제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칸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28일과 29일에는 하나의 활동 우리 동네 블로그,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0일과 31일에는 우리 동네 알업, 이렇게 해서 총 3칸으로 다시 나눠지죠. 이게 이어폰을 끼고 혹시 들으시는 분은 저의 지금 이 마우스 소리가 좀 녹음이 될 것 같아서 딸깍딸깍 소리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이 소리를 없앨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약 패드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 조금 저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저는 셀 합치기를 할 때 모두 단축키를 이용해서 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셀에 합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목표 내용도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로 아까 전에 6줄 6칸밖에 만들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활용할 내용에서는 조금 더 많죠. 그래서 맨 밑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두시고요. 마우스를 여기 두시고 난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면요. 줄 칸 추가가 있습니다. 한번 줄칸 추가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이랑 칸을 추가하라고 되는데 저희는 지금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면 아래쪽에 넣습니다. 저는 일단 15개 교재에 있는 대로 15줄을 추가 이렇게 밑에 15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일부분은 대분류와 또 서분류 나누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동 소주점 또 나누는 것들을 이렇게 칸 나누기를 셀 나누기를 쓸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완성본에서 7칸, 2, 3, 4, 5, 6, 7칸이죠. 여기서 나누기를 우클릭을 하시고 셀 나누기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줄을 나누는 게 아니라 칸으로 나눌 거기 때문에 칸 개수로 카운트를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나누기 나누어집니다. 칸 크기를 조정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겠지만 얘를 조정하는 걸 있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이 손이 움직일 때 보시면 가이드라인이 뜨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내가 필요한 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누기 위한 거고 이 부분은 제가 합칠 겁니다. 합치기는 아까 제가 계속 단축키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다시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클릭을 하시고 셀 합치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조금 더 조정하셔도 좋고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자유선택 활동 내용이 되죠. 저는 내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로로 들어갔고요. 저는 지금 현재 타이핑하지 않고 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일단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이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만 바꿔쓰기, 현재는 그냥 내용만 바꿔쓰기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영역별로 일단 표시를 했고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조금 합치기가 가능합니다. 표를 선생님께서는 보시면서 옆에 완성본 된 것도 꼭 하나 출력을 해두고 하셔도 좋고요. 모니터가 넓다면 완성 파일을 옆에 두시고 하시는 걸 일단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하는데 일단 요건 합치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축 게임을 쓰시면 제일 좋고요. 제일 빠릅니다.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는 힘드시더라도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좀 활용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그 단축키가 익숙해지신다는 거는 그만큼 우클릭하고 또 다시 찾아서 클릭을 하고 내용들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서 하나를 만들어낼 때 되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들을 중간에 수업 시간 내에 다 들어갈 수 있다면 다 보여드릴 거고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합치는 부분들, M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했던 거라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들 조금 더 합치고 일단 셀을 합치는 부분들만 잘 하셔도
한 번에 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거는 교재에는 나와 있지는 않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확실히 하시기 전에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을 내가 크기나 높이를 좀 동일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때는 무조건 그 전에 미리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이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일단 높이밖에 차이를 높이만 똑같이 했는데요. 방금 제가 쓴 기능은요, 여기 있는 각 셀들이 높이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H를 눌렀습니다. H 이렇게 누르시면 클릭을 해보셔도 있는데요. 셀 높이를 같게 저는 일단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 좋게. 근데 이거는 이제 교재에 있진 않으니까 추가적인 기능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 너비를 갖게 하는 건 W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세로의 높이를 같이 한 거라서 H를 기록을 했다, 클릭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 영역 부분 닫고요. 과학 영역도 치고요. 음료 영역 부분 이렇게 두 개를 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일단 이 내용들을 복사해서 집어넣겠습니다. 한 번에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제가 잘 넣었고요. 이 친구는 지금 들어갈 친구가 원래 안 되고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대집단, 소집단 활동 부분들도 한번 보시면요. 이거 좀 따라서 할 건데요.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나누기로 할 거고요. 칸을 나누고 그리고 위에 칸이랑 똑같이 맞추고해서 이렇게 맞추고요. 또 펜으로 붙일 거고요. 대소집단 활동이라는 내용을 기입을 한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도 필요한 부분들을 일단 넣었고 제가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두시고 H 이렇게 이제 지금은 용량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데 얘네들 때문에 너무 크게 이렇게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또 합치기 기능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까지 따라 하시는데 그렇게 제 생각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크게 뭐 이게 크게 그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평소에 한글을 많이 사용하지 않거나 워드로 또 활용하는 게 좀 익숙하신 친구들은 그런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헷갈린다, 익숙하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워드랑 한글을 모두 사용하고 있긴 한데요. 제 입장에서는 워드를 쓸 때 조금 불편한 기능들이 많거든요. 특히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워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 저는 제 입장에서는 워드 기능이 조금 편집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는 한글을 조금 더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참고로 저는 지금 복사하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복사하기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타이핑 해보시라고 먼저 권해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런 글자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제가 한 페이지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언뜻 봐도 제가 지금 불러온 그 화면들에서 어떤 건 볼드 처리가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볼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있기 때문에 이 속성들이 묻어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셔서 기본 속성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 이제 이 표의 글자들을 일단 저는 불러왔지만 한 번에 글자 모양을 수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에서 만약에 여기 내용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교재에서는 함초롱 구분으로 하라고 했으니 일단 그거는 지금 하겠습니다.
필요한 글씨가 있으시면 여기 바로 검색을 하시면 뜨거든요. 펌초롱 도금 클릭.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펌초롱 바탕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씩 책에 교재가 좀 내려 있는데 크기는 조금씩 다 다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늦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이제 책에서도 교재에서도 두 가지가 적혀 있긴 한데요. 홈처럼 도금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함초롱 도둠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헷갈리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 텍스트에는 바탕이 되어 있고요. 그림에는 도둠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림 위주로 맞추셔서 오버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 크기는 지금 보시면 8로 선택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고 원래 되어 있으시면 내용들이 여러 개로 되어 계실 건데요. 일단 표를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일단 이 가운데 모든 걸 가운데로 일단 맞추었습니다. 맞추시고요. 여러 가지들이 기능이 있으니 이렇게 일단 가운데 정렬로 일단 맞춰진 거라서 저는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모두 맞춰진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조금 여러분도 보시기 쉽게 이렇게 맞춰 놨는데요. 화면은 여기 한글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내가 필요한 크기만 작게 한눈에 보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대를 해서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칸 한 칸 디테일하게 작업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확대를 해서 작업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축소를 해서 한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콩맞춤 이렇게 그 사용하시는 모니터 크기에 따라서 크기를 맞춰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보셔서 셀 안에 글자 모양들을 하나씩 바꾸실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렇게 지금 8 사이즈로 다 했고 현재는 지금 이렇게 미리 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일단 다시 똑같이 작업하기 위해서 전체를 클릭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걸 똑같이 따라하기 위해서 원래 크기대로 이렇게 바꿀 거고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교재에서는 얘네들 아까 제가 중간에 작업하실 때 보신 것처럼 좀 차이가 있어요. 진하게 하고요. 글자 크기도 5포인트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도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의 또 팁을 드리겠는데요. 내가 원하는 처음에 세팅했던 내용을 다른 것도 동일하게 바꾸고 싶다. 내용들을 동일하게 글자 크기도 굵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요. 아니, 굵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자 포인트 속성을 다른 데도 똑같이 하고 싶다 하셨을 때 여기 커서를 여기 두시고요. Alt C를 누르시면요. 이런 모양 복사라고 뜹니다. 모양 복사. Alt랑 C를 같이 눌러주시면요.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모두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부분들 이렇게 가셔서 다시 Alt C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속성들이 변하게 내가 원했던 크기와 내용대로 맞춰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기능이지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사용하실 때는
생각보다 많이 활용하고요. 저도 자주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이제 또 한번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클릭 하시고요. 셀 테두리 배경 각색마다 적용. 자, 배경 색을 채울 겁니다. 색을 보시면 되고요. 연색. 지금 여기는 약간 분홍 계열이죠. 만약에 색깔이 없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뭐 이게 뭐 진단의 색이다. 근데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맞춰서 이 색깔로 일단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셀 안에 배경색은 셀 속성에서 바꾸실 수 있고 여러가지 색에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넣으실 곳에 넣으시면 돼요. 똑같이 아까처럼 배경 넣으실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들 지금 다 똑같이 여기도 다 들어간 내용들이긴 한데요, 이 아까 전 앞서서 썼던 기능들을 한 번 더 쓰실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 채우기 지금 이렇게 한 번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지금 제가 아직 안 넣긴 한데 여기 넣으실 땐 그냥 바로 이 표 채우기를 클릭하셔도 바뀝니다.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냥 클릭하셔도 방금 직전에 했던 색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막 이렇게 우클릭해서 찾아갈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부분들은 선택하고 난 다음에 표 채우기를 눌러주셔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또 테두리, 표 테두리 색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모두 선택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 선택을 할 때 저는 지금 마우스로 선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F5번 키를 F5 펑션 5키를 3번 연달아 누르시면 이 셀 모두가 선택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한 페이지로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좀 편하겠죠? 근데 이렇게 화면에 잘려 있을 때는요, 이렇게 한쪽에 갖다 놓으시고 F5를 3번 정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표탭에서 좀 클릭을 하셔서요, 저는 제가 좀 편한 대로 하는 걸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한글에는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 위에 이 바를 이용하는 메뉴 바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세팅해 놓은 부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제가 조금 익숙한 걸 쓰는 경향성이 있으니 오늘 참고하셔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테두리 굵기를 바꿀 겁니다. 제일 먼저 바꿀 거는 뭔가 하면 메인 가에 있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교재에서 0.5로 하라 했으니 0.5로 하시고 바깥쪽 설정, 자,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굵기를 바꿨으니까 아까 완성본에서 어떻게 돼 있었죠? 글의 색이 달랐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아까 전에 F5 3번 클릭한 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처럼 지금 할 건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셀 테두리에 셀 바꾸기 결과 클릭하셔서 셀 테두리 배경 각색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색상을 바꾸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했던 색깔이 이 색깔이었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진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 모두에 그죠? 그리고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는 아까 저희가 봤던 내용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죠.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속성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좀 편하기 쉽게 글자로 조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뭐였는지 기억하신다면 운동산, 유치원, 주간, 기획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여기까지 지금은 하면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에서 마지막 원래 저희 목표라면 인쇄 기능이 있고요. 인쇄를 하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쇄에서는 지금 제가 PDF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요. 모든 인쇄 범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하실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물론 지금 상호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한다면 저희가 지금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요, 어떤 부분이 좀 잘 되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좀 수월할 건데 지금 현재 제가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수업이다 보니 이런 데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 조금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고요. 제가 이제 또 많이 쓰는 기능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하고요. 제가 수업 내용과 필요해서 조금 더 자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글의 표 기능과 관련된 또 다른 강의 영상은 제가 직접 지금 시연한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올려드릴 거고요. 아니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것 같아요. 시연 색깔 하나여서 저희가 표를 그릴 때 저는 주로 이렇게 보고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요. 표를 가지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프 그리는 거를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건 어떨까요? 그래프를 만약에 이렇게 그리신다면 어떨지 지금 제가 만드는 것들을 한번 보시고 저렇게도 가능하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생각보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참고로 하는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같은 색이 그렇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건 시프트 함께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실 건데 보시면 클릭하셔서 아까 오늘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새로운 기능이 지금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요. 어때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 했을 때 순서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면 되죠. 저는 일단 그러면 선을 일단 모두 없애보겠습니다. 모두 없애서 모두 적용을 한 다음에 선을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일단 살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로 하는 보시면 굵기를 굵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자 보이시나요? 세로축, 가로축을 일단 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했던 크기를 다르게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시 제가 아까 표를 했지만 합치기를 했지만 다시 이렇게 나누기를 해볼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할까요? 10개 정도로 나눠볼까요? 여기 수준이실까요? 여기는 이렇게 똑같아요. 2개 넣을 건
가셔서 우측으로 이쪽 저도 지금 이걸 원래 하려고만 찾기 아니고 그냥 기능을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만든 거라서 조금 어설픈 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지금 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이 전체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는 잘 한번 보시면 F5를 눌러서 선택을 했고 아까 지금 나누기를 이렇게 나눠 제가 어떻게 하려는지 한번 보십시오. 붙이는 방법이 있고 따라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클릭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자 우클릭하셔서요 각 셀마다 테두리를 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배경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나요? 배경에 색을 채우면 되는 거죠. 한국 색깔을 뭘로 할까요? 빨간색 색깔. 빨간색으로 설정. 자, 미국 색깔을 미국은 파란색. 일본은 누르면 보이더라고요. 중국은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고요. 영국 색깔은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표 채우기 기능이 아까 있다고 쭉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채워주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냥 표 기능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또 만약에 이 수치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으니까 아까 제가 했던 부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분들 여기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F4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F4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시도 있는 거 확인을 하겠죠. 표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훨씬 깔끔하죠. 물론 이거보다 더 좋게 나중에 엑셀 기능에서 차트 그리기를 이용한다면 더 좋은 건 데이터만 입력하면 그 그래프가 변경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장 엑셀 프로그램이 없고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프는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때 저는 이 기능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조금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정답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미지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표 기능에서 되게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지금 여기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바꾸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죠. 일단 여기에 표에 이제 텍스트를 보시면 자 이거를 새로 정렬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 정렬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모든 정렬을 셀 속성에서 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지 아마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되게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실용적인 것보다 약간 비주얼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라서 셀 속성입니다. 셀 속성에서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방법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해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아래쪽으로 바꿨냐면 이게 숫자를 만약에 7.3 숫자를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고요. 9 이렇게 기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요 이런 게 또 가능한 거죠. 입력에 들어가셔서 그림 블록 저게 좀 많네요. 인쇄해서 카우트 가상 파일을 지금 파일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모티콘 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일단 얘는 제가 속성을 1자처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죠. 일본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아니면 한국이 이렇게 해서 이모티콘 같은 걸 넣으셔서 조금 더 내 이미지를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각 나라에 국기를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뭐 시간도 조금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고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거는 과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걸 굳이 또 어렵게 만드셔서 과제로 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과제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까 전에 보셨던 꿈동산, 유치원, 주간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아까 앞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여가 조금 더 추가로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거 꼭 들었어야 되나? 이거까지 했어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부담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한글 프로그램이 점점 버전업을 하면서 되게 편한 기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기본 기능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기본 기능에 익숙해지신 데서 편리한 기능을 쓰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최신 버전의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한글 2007 정도, 뭐 2002, 2003 정도에 있는 기능이라면 뭐 현재 지금 2020, 2019에 없는 기능, 여기에는 있지만 거기는 없는 기능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2020에 맞춰져 있으면 최신 기능에 맞춰서 옛날 파일 버전을 열게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조금 중간 정도의 기능에서 최대한 걸 다 사용하실 수 있고, 편의 기능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은 배워두면서 익숙하게 조금 활용하시는 거. 그러니까 주 사용 기능은 예전 버전에 맞추시되 뭐 이렇게 이런 부분 한글로 가능하지, 이렇게 하나씩 엎어서 활용하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한글이 끝나고 나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또 자료를 만드는 것들을 실습해 볼 건데요. 파워포인트에도 저도 이제 최신 기능에서는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아서 편안하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되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컨트롤 V가 아닌 컨트롤 D로 복사하기를 한다든지 혹은 정렬 기능, 이런 기능들은 옛날 버전이나 지금 버전이나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또 이렇게 사소하지만 이렇게 줄 간격 맞추는 것들, 이렇게 가이드선 보는 것들, 그리고 또 편하게 뭐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 왜 없죠? 이 기능이 없는데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최신 기능은 추가적인 옵션으로 한다. 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오늘 2주차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50분 동안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보면서 조금은 제가 천천히 설명하려고 애를 썼고 중간중간에 저도 실수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따라오실 수 있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과제물 내주시면서 여러분들 의견들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좀 어려웠다,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강의는 참고하시고요. 천천히 꼼꼼히 보실 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재를 참고하셔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재는 속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꼭 제 속도대로 따라오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 걸 먼저 한번 보시고 교재를 따라서 하셔도 되고요. 병행하시면서 따라 하셔도 되고요. 자기의 상황에 맞게끔 과제를 해주시면서 이 실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실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심으로써 이 기능들이 여러분에게 익숙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일단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무조건 해봐라 하는 게 제일 좋다. 물론 여러분의 학습 유형에 따라 좀 차이 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일단 권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2주차 멀티미디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